go. 안녕하세요. I wake 함께 up to a 토지 little 고수를 bit of 분석하는 토지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이용 계약서, 그러니까 제가 오프나 실전 투자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토지 이용 확인서. 이걸 제가 약자가 뭐라고 하냐면 토, 개,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개서 사례분석, 토개서 사례분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토개서 사례분석을 보면은 수많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통해서 투자 분석도 하고 실전 투자로 낙찰도 받기도 합니다. 그게 토개서 사례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500편이 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한 1000여 개 이상 분석해서 제공하였죠.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사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어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죠? 토지이용 기본법 위헌규제 기본법 시행령 구조사항 각호 해당하는 사항은 여기다 적어라. 명기해라. 그 부기해라. 기록해라. 그런 뜻이죠. 이 지역 지구 등은 여기에 있고 국계법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는 여기다 집어넣고 근데 그 외에는 이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표적인 거죠. 그 내용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구조사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다 넣어라. 기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뭡니까? 이 어떤 계획이라든지 개발에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틀 규제는 이 여기에 국계법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죠. 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어야 실전 투자 고수죠. 그렇죠? 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냐면 때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로는 영농 여건 분리농지, 때로는 수용 가능성 알려주는 열람격 이런 등등이 가끔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내용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어마무시해 가지고 한번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9조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구조 사항이 뭐냐면 법률적으로 보니까 요겁니다, 요거에.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 발급은 토개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토개서 발급은 신청하는 자는 그래서 토개서를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따라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를 했습니다. 이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개서를 제출받았으면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 용어를 정하는 토계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꽤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항은 요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국계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고요. 요거는 들어가네요. 많이 보던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 알릴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구조 사항으로 해서 여기다 표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요게 도대체 뭘까요?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시행 규칙을 봐야 되겠죠? 시행 규칙을 보니까 그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 계약이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런 표시를 한 거죠. 아, 이거 딱 보면 알겠죠. 두 번째,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이 규칙에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거죠. 내용이죠. 뭐냐면 요겁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나오는 것 있죠?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열람기간도 있고 열람기간 이게 있죠? 이거 열람기간이 있으니까 아, 이 열람기간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한 거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3번이 많이 보이죠? 도로. 이게 뭡니까? 아, 도로에 들어서 이 도로를 통해서는 건축 허가를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도 그러니까 도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법 제2조 1항 12조 남은 에 따른 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 위반 사항.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영농여권 분리농지도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죠? 영농여권 분리농지도 보이고, 그죠? 허가구역도 많이 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가 허가구역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실전 농지 투자하면은 영농여권 분리농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모두 언제 보입니까? 건축허가 할 때는 이 도로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권리에 따라서 매립 목적의 변경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승인기간,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그다음 경관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9번을 보세요. 9번. 9번이 뭡니까? 지자체가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도 다양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많은 내용을 조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 우리가 그 구조 사항에 올라가는 거구나. 구조 사항 2호에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다고 해서 여기 없어. 근데 왜 올라갔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이걸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 가서, 그건 조례니까, 지자체에 가서 왜 이게 기록이 됐냐? 왜 있냐? 문의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전부 정리합니다. 9가지죠. 전부 정리합니다. 택지개발특집법 시행령 5조 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대장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공고한 다음에 진짜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대상의 명칭이라든지 위치 면적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주택지구 특별법 시행령 8조 2항에 따른 열람 기간. 그래서 이 8조 2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에서 행위 제한 이 열람 제한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시행령은 이렇게 별표 이하가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행위 있죠. 이 내용들이 쭉 들어갈 수 있답니다. 뭡니까? 그래서 난개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공장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거를 찾자면 요것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리는 거죠. 일반인한테 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세 번째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죠. 건축법 제2조 1항 10으로 남용에 따른 도로 이렇습니다. 도로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건축 허가 신고 시에 그러니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종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례도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조례도로. 위에는 법정도로. 이렇게 가번인 법정 가번 빠졌는데 가번은 법정도로. 조례도로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젠 도로로서 인정받았으니까 참조하세요 하는 겁니다.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참조하세요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 4번에 보니까 국토계획을 이어가는 법률,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사항을 올리는 거죠. 기반시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이죠. 기반시설 종류, 그리고 차등을 줘서 확인 위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5번 볼게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 그래서 한계 농지는 아닙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만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조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은 제5조 2에 보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농 여건 분리 농지가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는 말을 담기 어렵지만 이 영농 여건 분리 농지의 의미를 잘 아시고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그다음에 한계 농지하고도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계 농지. 한계 농지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건 농어촌 정비법에 있는 겁니다.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에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농지법에 있는 거고. 그렇죠? 농지법에 있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이 영불농지라고 하죠. 영불농지랑 한계농지 차이점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6번에 보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립 목적 변경 제한, 그렇죠? 매립 면허 출입자, 그다음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 예정지와 매립지의 준공에서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전이나 검찰의 10일 이내에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7번에 보니까 산지관리법, 용도 변경 승인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산 전용허가, 일시 사용허가, 산 전용 신고를 했습니다. 그가 다음 각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정원에 따라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다만 예외 조항도 있고, 그래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 사용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쵸? 아닌 자에게 명의 변경하는 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용도 변경 승인 기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끔 보입니다. 그 뜻도 이해하고 이제 법률에서는 이 법률을 보시면 되겠죠. 이 법률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경관법, 중점 경관 관리구역 이것도 많이 보입니다. 이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중점 경관 관리구역, 이게 구역이죠. 이게 행위 제한이십니다. 이 중점 경관 관리구역도 많이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경관법이니까 지자체별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관 때문에 건축일 용적률을 다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때문에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포괄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군 계획 조례로 군 계획 조례입니다. 이 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올라갈 수 있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다릅니다. 그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상계와 같이 정리되는데요. 거래 시 주의하라는 일종의 알림 메시지예요. 이런 거를 조심해서 하세요. 이렇게 됐죠?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다음 도로, 그다음에 연불농지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람기한 수용돼 있으니까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보이고 경관 이런 것 보이죠? 그래서 유의해서 거래하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럼 뭡니까? 해석은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모르면 뭡니까? 이 법률 따라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담당자를 찾아가서 왜, 이유,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담당자 찾아가는 거 방법 물론 괜찮을 수 있죠. 내공이 쌓여 있으면. 그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게 가고 이해 폭이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있다고 해서 전화로 그냥 바로 물어보는 것도 물론 방법이죠. 근데 방법인데 우리는 실전 투자자니까 확인하고 그러면 지자체가 얘기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제가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확인도 간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2 단계 3 단계 확인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늘 우리는 뭡니까? 오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게소에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사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요거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막상 찾자고 하면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건지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 보고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이 점을 우리가 더 주안점을 잡고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